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이 검찰 산하에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다라고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중인 대한민국. 마약 강력부 복원 지시. 어제 법무부 간부 간담회. 대한민국 원래 이런 나라 아니다. 지금 못 막으면 회복 불가능이다. 반부패 강력부에 대해 국어,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게 폐지되거나 묶였죠. 축소됐죠. 그래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를 재편해서 마약 강력부를 신설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뭐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 될 겁니다.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부장 감사합니다. 마약 수첩 개인 안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첩을 전체 사용하고 있고 3개의 검사 결과 3개의 수사관실이 있습니다. 수사관 20명이고 검사관 총 27명입니다. 오늘은 수석 검사실 가시죠. 그대로시네요. 나만 그런 것 같아. 잘했죠. 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앉아봐요. 앉아봐요. 하여튼 많이 잡아야겠죠.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후회할 거예요. 확실하게 잡고.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예. 민주당이 추진시킨 소위 쌍따옴표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한 장관이 이렇게 많이 잡아 내지는 뭐 마약 강력반 신설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시행령으로 지금 이걸 한 장관이 가능하게 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약은 퇴치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에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거고 저도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마약 관련 사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시는 것도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러운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요 법무부가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국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인신구속을 하고 신체형을 가하고 있는 거는 인권 침해고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헌재가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시정 작업을 안 해요. 로톡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로톡과 관련돼서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된 변호사들에 대해서 빨리 뭔가 좀 판시를 내려야 돼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그리고 경찰 전부 다 이게 로톡의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다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VAR 판정까지 다 끝났는데 주심이 아무런 휘슬을 판정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 혼란해지고 기업은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동훈 장관께서 하셔야 될 법무행정, 사회적 정의, 저스티스를 실현해야 될 일들은 정말 많은데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도 오케이 하고 동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그 법에 의하면 그 이른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축소하는 법안에 따르면 마약 관련 수사는 그 검찰의 수사 사항이 아닌데 그거를 억지로 시행령으로 지금 해가지고 저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마약과 관련된 우리 그 범죄 수사 역량이 많이 없다, 부족하다. 예, 그러면 경찰이 하면 됩니다. 경찰이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인원하고 해야죠. 그리고 경찰이 재편하도록 해야죠. 그게 법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뜻이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 그 법을 해석하고 사적으로 징벌하거나 사적으로 체포하거나 사적으로 누굴 공격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법 이외에 이런 시행령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정말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동훈 지휘하에 그 법이 얘기하지 않았었던 그거를 하려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다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국무위원이시니까 경찰과 또 뭐 다른 여러 사무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마약을 전반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단지 범죄자들을 잡아가는 일 말고요. 퇴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인 이런 그 방어막들을 설치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자꾸 사회적 논란을 더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강행하려고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의 결과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법 밖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밖에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비판. 자, 그럼 언론인 출신 김수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 안박으로 이제 마약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박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담론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방어막을 만드는 건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당장 대치동 학원가에서 우리 아이가 그 음료를 마시게 생겼잖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방어막 만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리고 일단 마약 수사 원래 검찰과 경찰이 같이 하던 거를 경찰만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찰이 100명이던 걸 200명으로 뽑아줍니까? 어쨌든 그 사람 인력은 정해져 있고 일만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검찰이 하던 걸 다 경찰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연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찰이 마약 수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인력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하던 일까지 다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구멍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잡던지 잡아오면 땡큐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때문에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냐만 계속 물고 늘어떠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알았어요. 검수완박 탓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검찰도 경찰도 같이 마약 수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저는. 예. 김수영 교수님의 어떤 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